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만든 코로나19가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설 연휴를 앞두고요.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재연장하면서 설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 기준과 방역 패스 등의 철회 요구에 정부와 지자체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지급 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은 현실이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설 연휴 민생경제 상황과 현실적인 지원과 방역대책 방안, 또 전주시 공공배달앱 내용과 함께 위드 코로나에 발맞춘 관광업 활성화 방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코로나 최대가 왔을 때는 정부에서 코로나 융자 대출도 해주고 그런 걸로 버텨왔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답답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명절이면 최고 전통시장에서는 대목 아닙니까? 갈수록 사람이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도움을 받아야지. 아시고 감사하고 그래요.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 손실액이 좀 더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세금 신고가 얼마큼 됐었느냐 하는 그 데이터 싸움인데, 이거에 대한 자료들이 좀 아직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만 영업을 하다 보니 7시만 넘어가면 손님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300만 원 보상금 나오면 집세 낸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정부에서도 답답하죠. 돈을 쏟아부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안 되죠. 여행사는 그냥 멈추고 있는 거죠. 이번에 도에서 해주시는 80만 원 그거는 대상이 돼서 봤는데 거의 지원도 없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도 못하는 여행사들도 좀 있어요. 왜냐면 대출 받은 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일 때 소리도 내는 거지, 요 정도 되니까 소리도 낼 수가 없어요. 왜 여행사는 내버려 두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을 보존하는 고민을 할 때 되게 여러 각도에서 향후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는 좀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소상공인연합 임규철 3대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임규철 회장님,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또 3대 회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뛰고 계시고, 뛰는 만큼 뭔가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벌써 만 2년을 겪으셨어요. 힘드셨죠? 네,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뭐 전 국민들이 함께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벌써 감염증 바이러스 확산이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거리두기 4단계 시행하면서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업소가 많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방역 패스 의무화가 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저희 소상공인들은 이제 힘들게 버티고 있고, 또 영업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예. 인건비, 뭐 임대료, 공과금 고지서의 한숨뿐이죠. 지금 현재 현실 자체가. 예. 그리고 또 매달 말씀드린 대로 납부해야 되는 이 세금이라든지 대출금,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가 시작을 하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대출금을 줬습니다. 예, 코로나 경영자금, 경영애로자금, 그 대출금도 이제는 거치 기간이 끝나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야 되는 벌써 그렇게 시기가 됐어요. 거의 거치 기간이 2년이기 예. 때문에 2월, 3월부터는 도래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또 지금 명절 연휴가 코앞인데 전라북도나 뭐 정부에서는 가급적 귀성 귀향기를 좀 자제하고 짧은 방문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명절 대목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도 보이고, 또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아예 전무한 상황에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대유행,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까지 어디까지 가야만 하는지, 언제까지 버텨야만 하는지 답답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으셨고요. 최영기 교수님, 네네. 코로나 이전에 관광 경영학과 참 전망 밝고 네, 취업 네. 잘 되는 학과였고 네.
지금은 좀 소강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전북의 관광업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오늘 기사에다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관광이 사라져버렸다. 아예 실종돼 버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이제 해외 여행이 있고 또 외국 분들이 한국에 오는 그런 그렇죠. 수요가 있는데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의 그 수준이 88년 올림픽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여행도 뭐 마찬가지. 우리 예. 전라북도의 통계를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줄어드는. 한옥마을만 가더라도요. 한때 네, 1,000만 네. 명을 빅데이터 조사 결과 나왔고 네. 하향세로 내려왔다가 하나 지금 한옥마을은 과거에 그 번성했던 한옥마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미크론이 이렇게 지금 대세종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한옥마을로 주말이면 좀 그렇죠. 오셨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다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 사업체들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예. 호텔업도 있고 외식업도 있고 맞습니다. 여행업도 있는데 여행업은 매출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나마 호텔이나 외식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이 뭐 매출이 발생을 그렇죠, 하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부분 여행 앞서 그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완전히 매출이 제로인 여행업에 대한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부족하다. 예. 좀 답답합니다. 우리 뭐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참 답답합니다. 관광 산업, 뭐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산업인데 관광 산업이 뭐 실종됐다는 말씀은 그만큼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 산업이 뭐 홀로 이루어지는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관광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자체가 실종이 돼버렸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걸로 기착이 되죠. 예. 일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생산성이 뭐 제로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업이 말입니다. 지금 여행업, 이 관광 산업이 유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대담한 지원을 해야 한다. 예.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좀 띄엄띄엄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고속 성장을 한 것은 나쁘기도 한 표현입니다만 좋기도 한 표현인 빨리빨리인데 네네. 왜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좀 안 되는지 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게 뭐 정치판에서 그냥 구호로만 머물러서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지원을 두텁게 대담하게 해줘야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빨리빨리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어쨌든 지금 오미크론 우리 전북 내만 하더라도 벌써 세 자리 숫자를 계속 연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거리두기를 2월 6일까지 또 3주간 연장을 발표했고 거리두기가 연장됐다는 건 그만큼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모든 것들이 이제 제한적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힘든 시기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조금 더 완화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4인에서 그나마 6인 된 건 그래도 상당히 완화된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모든 소상공인 업종들의 조금 선별이 아닌 보편적인 예. 지원책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그 4인까지 축소했던 부분이 그나마 1월 17일에서 2월 6일까지 3주간 지금 확진자가 감소가 됐다는 이유로 또 3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인원만 지금 4명에서 사적보험 인원을 6명으로 조금 완화는 했지만 뭐 다중영업소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두고 있다 보니 지금 흔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면업소, 다중영업소, 뭐 식당,
카페, 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이런 업종들은 유흥시설까지는 지금 똑같이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학원이나 PC방, 키즈 카페 같은 경우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전라북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저녁 시간 영업을 위주로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거의 뭐 5, 6시부터 준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님을 못 받고 영업 시간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생명줄이에요. 그렇겠죠. 24시간 영업 중에 실질적으로는 2시간, 한두 시간 영업을 하고 한두 팀 받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니 이거는 요즘은 그래도 언론에서 극단적인 것이 지금 표현은 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한 22분 정도의 극단적인 선택된 부분까지 언론에서 다뤘는데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진짜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에 굳이 나와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한다는 것도 좀 조심스럽지만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 정부에서 또 정치인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하고 이 방역 패스에 관련돼서도 뭐 백화점이나 이 서울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만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법원 결정에 일단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다중이용업소를 뺀 나머지들은 거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소상공인 또 다중이용업소 진짜 목숨줄이 유태유태한 이분들한테 끝까지 한계에 도달해 있는데도 계속해서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나 안타깝고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건 그래요. 진짜 영업을 하게 해달라.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자율적인 방역이나는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방역 패스 철회해달라는 목소리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손실보상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만 가지고 손실보상이 아주 일부분만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인원 제한, 시간 제한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를 봤을 때 총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교수님 이제 대학에 계시니까 작년 한 해 전라북도 인구의 17,000명이 전라북도를 떠났습니다. 2030 정도가 한 10,000명 정도 되고 근데 학령 인구 감소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의 충원율이 미달 상태에 오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뭐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거리두기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 어려움의 목소리, 관광업이 잘 안 되니까 뭐 여행업은 제로인 수익 수준 이 모든 것들이 내수가 어려워지면서 전북을 떠나는 더 이상 얼마나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지자체별로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 차원의 거리두기보다도 좀 더 지역에 맞는 현실 속의 거리두기와 완화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소상공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역 대책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업종별로 그렇게 서로 다르게 상대적인 차원에서의 완화 정책을 펴냐. 그와 함께 또 지원 금액이 왜 많지 않고 왜 또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만큼이라도 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방역 대책과 지원 정책들을 탄력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관광 업계가 잘 안 되니까 학교로 학생들이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로 오질 않고 또 졸업을 할 학생들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시장이 큰 수도권으로 이렇게 떠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럴 때 저는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청년 일자리도 그냥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동네를 우리 지역에 사는 예를 들면 전주에 사는 청년이 전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국내 여행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강원도 제주도 난리 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좋은 일자리들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잘하고 있는 생태관광이라면 청년들을 생태관광 매니저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예. 지금 우리 중소기업 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위한 그 월급을 보조해주는 사업 네. 이런 것들도 관광 쪽으로 좀 확대를 해야 아하. 이 관광업이 그래도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도 우리 학생들도 지역의 미래가 보여야 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좀 만들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항상 예산 전국 속에서 뭐 8조 원 시대, 뭐 7조 원 시대, 이제 9조 원 시대까지 다가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우리 주어진 영역 안에서 우리 전북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제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 지역의 예산 분배라든지 예산 정책이 조금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은 아마 행정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지원, 우리 도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여기서 지원이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뭐 대출금 형식으로 또 다시 갚아야 되는 형식도 있고 벌써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나가니까 원리금 이제 상환에 대한 시점도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가장 힘든 점은 역시 경제 어려움입니까? 그러니까 자본의 어려움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데 다양한 전라북도의 지원 정책들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예산 쓰이는 부분에 대한 감시도 좀 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솔직히 좋겠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의 다양한 금융 지원, 뭐 금융 정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대출금입니다. 지금 작년 한국은행 그 자료에 의하면 작년 3분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대출액이 887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 게 2020년 3분기 대비 약 110조 14.2%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자영업자 1인당 대출금 갚아야 되는 것이 약 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통계는 거의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온 110조의 대출금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다 그런 상황이고 또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40.8%가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까운 주변에 나가 보시면 임대를 붙어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또 중심 상가대로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못 버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사업장들이 작은 매장에서 2명, 3명이 있는 사업장도 어렵지만 실은 조금 규모가 있는 80평, 100평 운영을 하면서 5명이 아닌 6, 7명이어서 소상공인 범위에는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곳은 실은 보편적으로 임대료가 정부에서 잡는 것은 평균 뭐 100, 한 2, 30만 원 잡고 있는데 예. 그런 데는 600, 800, 1000 그래요. 그러면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크다 보니 그분들의 실은 토로하는 목소리가 실은 더 크다라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인 대책, 전라북도도 그동안 뭐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거의 지원책이 전무했던 상황입니다. 예. 그냥 형식적인.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지원책을 내달라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일은 하고 있지만 또 과에서도 아주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또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깊이 들어가 보면 예. 참 아쉽고 안타깝고 참 한편으로는 또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여행업뿐만 아니라 진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좀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적은 금액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다양한 협업 체계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또 말씀드려 봅니다. 예. 방역 그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지원이 되고 있는 분야 속에서 관광 산업이 상당히 지원 대상에서 많이 빠져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뭐 소상공인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행업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행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뭐 도 차원에서 80만 원 이번에 그렇죠.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네, 그런지 네. 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월달 이전에 추경을 처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여행업 등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예. 여행업은 그 행정명령 업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하하.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뭐 선언적인 또는 뭐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예. 실질적으로 여행업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고요. 지역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강력한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되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규모가 사실 전국 지자체 대비해 보면 GRDP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 것 쪽에서도 좀 이렇게 제외되고 하다 보니까 참 이 만나 보면 여행업 하시는 분들 참 눈물 납니다. 네. 네, 뭐 횟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택배 하시는 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고급 인력들인데 뭐 이게 아까 뭐 우리 회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이런 코로나 오미크론 이 팬데믹 상황이 좀 엔데믹으로 바뀌어서 예. 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만 그 사이에 죽지 않도록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줘야 된다. 예. 네, 그런 생각이. 그나마 행정명령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그래도 꽤 지원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서 우선 정부 차원의 지원과 도 차원의 지원해서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방역지원금으로 과거에 그 영업 제한 집합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 한 90만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230만 정도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빠졌던 소상공인들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업종이 들어가서 약 한 320만 정도가 500만 원 지원을 100만 원 지원을 방역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로금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위로금. 네, 유로금 예. 형태로 봐야 되는데 방역 지원금으로 이번에 이제 80만 원이 전라북도에서 지원이 되고 이제 14개 시군 중에서 또 다양한 지원책들 내놓고 있지만 전주시에서 이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받은 업소에 거의 국한해서 20만 원 전주형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부가 지금 손실보상 500만 원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예. 그 신청을 받아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 500만 원 정부에서 손실 보상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선 지급이에요, 지급을 그러니까. 선 지급을 해줬다라고 뭐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피해가 더 있지만 날 수도 있지만 예. 우선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서 운영을 해보고 더 피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더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전체가 아닌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명 정도만 대상에 해당이 예,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손실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대출금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형태로 나가서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지금 대출을 받고 그렇죠. 버티고 있는데 또 이거마저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아까 인서트에서 나오지만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손실날 부분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간이가세자들은 더더욱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이 부분을 500만 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단 1%대 이자를 가지고 갚아야 되는 형식입니다. 그게 지금 예. 500만 원을 지원하고 네네네. 만약에 그 매출 감소액이 300만 원이다. 그럼 네. 2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 대출이죠. 그렇죠. 500 전체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나 네네. 아마 그동안 그 정부에서 예. 다양한 그 손실 보상에 대한 금액 자체가 월 한 1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업종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유흥 같은 경우는 아예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좀 규모가 좀 크고 매출이 컸기 때문에요. 예.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대상이 되는 다중영업소 같은 경우는 월 평균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손실 보상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500만 원은 대출금 형태로 일단 정부에서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대출금 형태로 나간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이해가 아마 좀 많은 분들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세가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6일까지 더 연장된 속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어찌 보면 대목입니다. 특수를 노려야 할 자영업자분들에게 글쎄요, 이번 설 연휴 어떤 상황일까요? 차례대로 저희가 좀 세 분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하기 전에 오늘 방송은 터놓고 말합시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최영기 교수 그리고 전북 소상공인연합의 제3대 회장을 맡고 있는 임규철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죠? 하현수 회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부시장 상인회장 하현수입니다. 예, 회장님 저희가 철이 되면 또 때가 되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어떻게 설 연휴를 좀 기다리고 계신지도 지금 녹음 방송이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지 기대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19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전통시장도 많이 어렵습니다. 고유명절인 구정이 이제 2,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분위기는 한 2주 전부터도 아주 싸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년 전만 해도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이면 우리 시장이 벅적벅적해서 정말로 시장답게 구정이 다가오는갑다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란으로 인해서 식당 같은 데도 이렇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글쎄요, 이제 두 해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지 상황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 설도 역시 대목이 아닌 기대감을 저버린 그런 설 연휴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그래도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어떤 지원 정책이 좀 펼쳐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절실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그 중에는 대출금이 너무 많은 게 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 고정비 부분에 인건비나 전기료, 수도료, 그다음 임대료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도 우리 전통시장도 거의 요즘에는 카드 결제이다 보니까 지원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참 이런 부분이 아쉽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그래도 전통시장도 이 전통문화상품권이나 현금 결제가 많았는데 카드 결제도 좀 많아졌나 보죠? 지금은 거의가 카드 결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래도 전통시장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전주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익산의 경우 다이롬 카드도 있고요. 지역 화폐가 나름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14개 시군의 지역 상품권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역을 위해서 예. 그렇게 쓰여지는 자금이니까 예. 그 카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의지가 돼서 쓰지 않고 또 기간이 거의 정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예. 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특히나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4조 5천억을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또 도입을 해서 한 1조 정도로 더해서 5조 5천억까지 했지만 다 판매는 못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온누리 상품 같은 경우도 우리 전통시장에는 아주 효자 그런 상품권이기 때문에 예. 상품권 문제는 전통시장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효자 상품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소비자에게도 혜택이고 우리 상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품권인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달에 1월 달에 사시면 70만 원까지 살 수가 있고 5% 할인을 이렇게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상인들은 사실은 현금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매출에 다 잡히거든요. 예.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도. 그래도 우리 상인들이 상품권도 현금화나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다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난하게 이렇게 상인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혹시 아쉬운 점이나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 상품권에 대한 것이 14개 시군에서 지역 상품권에 쉬지 말고 1년 내 아,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선순환 문제로 해서 그 지역에서 돈을 쓰면 다시 그 돈을 받은 우리 상인들은 도매업자한테 줘서 도매업자는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선순환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회장님도 직접 또 점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통시장이 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전통시장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도 가고 계십니다. 뭐 덤도 있고 정도 있고 특히나 이런 설 대목에 어떤 전통시장만의 장보기 어떤 할인 행사라든지 또 고객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행사 이번 전주 남부시장 차원에서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전라북도에 76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있습니다. 인정시장이 등록된 곳이. 예.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수산물 대제전이 정읍 샘골 시장하고 군산 수산물 시장에서 생선 가게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시면 그게 25일 날부터 추석 전날까지 물건을 사시면 17,000원, 17,000원어치를 사시면 5,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고 어허. 34,000원까지 사시면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고 예. 그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27, 28, 29일 날 페이백 행사를 합니다. 페이백 행사란 5만 원 미만까지 사시면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고 5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까지는 온누리 상품권 5,000원짜리를 드리고 10만 원 이상이면 10,000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이렇게 드리도록 저희들이 그 페이백 행사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전주 남부시장 할 것 없이 전통시장은 여러분들 직접 발걸음하시면 먹을 것도 풍부하고요. 쇼핑하는 재미도 있고 요즘 뭐 현대화 시설에 잘 돼 있어서 아주 깨끗하고 걸을만 합니다. 주차 시설도 뭐 완비가 잘 돼 있고 많은 우리 전통시장에 뭐 제수용품 준비하는 것이 여러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비해서 저렴한 점도 뉴스를 통해서 항상 조사가 돼서 보도를 해드립니다만 좀 더 자구책 마련도 좀 필요하시겠고 상인연합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많이 하십니다만 지자체나 도민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우리 지자체에서는 뭐 사업도 정부에서 주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사업도 좀 발굴해서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상인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같이 협조해서 우리 상인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우리 시장을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시장으로 만드는데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 하연수 회장이었습니다. 최영희 교수님, 네. 같은 돈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 돈인 것 같지만 지역에 남는 돈이 있고요. 지역 외로 유출되는 돈이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에서 쓰는 이 소비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 남는 다시 이게 내수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 속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소비자의 의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지자체에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에 돼지 사랑 카드죠. 예, 네. 그것이 뭐 오래된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을 확보를 좀 더 하느냐 덜 하느냐에 따라서 전주의 경우에는 전주 사랑 카드의 금액이 줄어들었죠. 맞습니다. 1년에 이제 120만 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 그에 반해서 이제 군산이나 이런 쪽들은 예산 지원들이 제대로 되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이게 기대하는 만큼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예. 어느 정도 14개 시군이 좀 공통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이게 네. 선별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네. 익산은 다이로움 카드가 또 대표적이고 군산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 화폐를 써 주시는 거 상당히 도움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비중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앞서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 하윤수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뭐냐 공무원들 급여의 일부는 양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실은 국한돼 있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은 그렇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제 예. 나쁜 정책이라고는 않는데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신 분들이 전통시장에서만 소비를 실은 하는 게 아니고 동네 마트나 다른 상점에서도 실은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가 그걸 냈는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매출에 바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이 7% 명절 돌아오면 10% 정도 할인을 받은 금액인데 근데 동네 마트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15% 마진을 보고하는데 이거를 지금 동네 마트들 그리고 다양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많은 데들은 억대가 넘게 지금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도 좀 해결해야 할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저희도 예. 중기 산자위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그 가맹점에서는 원래 받아서는 안 되는 구조인데 그렇죠. 구조 자체는 안 받기에는 또 매출과 연관이 되니 일단 받고 이것을 어떻게 또 다시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가맹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되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고 속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몇천만 원씩 갖고 있는 업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까? 많게는 억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실은 매출액에서 그 10%를 빼고 나면 그분들은 실은 이익이 없이 그렇다고 안 받는다고 하면 물건 구매해 놓고 그냥 가버려요. 네. 그리고 식당이나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사용할 수 있어요? 오신 손님 한 팀 한 팀이 귀한데 그렇죠. 이거 그걸 어떻게 돌려보내요? 예. 이제 그런 문제점도 지자체에서도 내지는 정부에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솔직히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토로했던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네. 자, 비대면 문화에 적응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시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해 지역 특색을 가미한 플랫폼도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나 중개 수수료를 없앤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에 이어서요. 전주시에서도 오는 2월에 공공배달앱 전주맛 배달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전주시 신성장 경제국의 백영남 과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전주에서도 이 배달 앱이 출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공공배달앱 맛배달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생활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예. 특히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가속화되었는데요. 배달앱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대형 배달앱 플랫폼사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공공 배달앱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 배달앱 운영 노하우가 있는 민간 사업자와 협력을 통해서 개발비와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소상공인의 중개 수수료와 입점비, 광고비를 없애고 여기에 지역화폐 결제도 가능한 공공 배달앱인 전주 맛배달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 배달앱의 경우 이제 수수료가 높다고 그랬는데 이 전주 맛배달인 공공 앱은 그러면 어떤 중개 수수료는 제로입니까? 네네, 중개 수수료는 제로입니다. 보통 이제 민간에서 6 내지 한 15%까지 이렇게 다양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전주 맛배달은 중개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배달할 때 그 수수료는 가맹점이든 소비자든 여기서 조금 부담은 당연히 있을 테고요. 네네, 그 이제 배달료 부분은 되는데 이제 우리 소상공인이 이런 배달 플랫폼을 이용할 때 내는 그렇죠. 수수료는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전주시 내뿐만 아니라 전주에서 배달 가능한 완주 지역도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아, 네. 그동안 우리 그 전주 공공 배달앱 도입 과정을 거쳐서 지난 1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주 시내는 물론이고 혁신도시 내에 전주와 인접한 일부 완주 지역 상점도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시민들께서는 2월 말이면 우리 전주 맛배달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진행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전주 맛배달 서비스 개시 전까지
4천여 개 이상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1,500여 개소의 소상공인들께서 예. 가맹점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 네. 앞으로도 직접 매장을 방문을 통해서 가맹점 모집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소상공인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이제 저희 전주 공공 맛배달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정된 운영 관리를 위해서 민간 협력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달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국내 우수 쇼핑몰 플랫폼 운영사에서 코리아센터인데요. 예. 여기에서 시스템 제공과 운영을 하고 가맹점 관리까지 하게 되며 우리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서비스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지금 전담 인력 12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가맹점 홍보와 프로그램 설치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콜센터는 1899-1010 이 콜센터와 그리고 웹사이트 jjoder.kr을 통해서 소비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아하. 배달앱 관련 상담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1899-1010번이 되겠습니다. 24시간 네네. 운영하는 콜센터고요. 2월 언제쯤 그러면 이 출시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2월 22일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소상공인분들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와 판매 지원을 위한 디지털 커머스도 개관을 하는 등 많은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전주시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우리 그 전주시와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그 팔복동에 있는 예전에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는데요. 예.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소통 판매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즉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예. 이곳에는 소상공인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와 녹음실 그리고 편집실, 교육장을 등을 갖추어서 올 3월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배달이나 택배, 대리운전 등 그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이동 노동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서부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에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를 설치해서 이동 노동자들이 잠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또 임기철 회장님, 배경남 과장님 주신 이 전주 맛배달 펌플렛을 좀 직접 가져오셔서 저희에게까지 주셨습니다. 가맹점 중개 수수료 0%, 가입비 0원, 광고비 0원, 지역 화폐로 결제 시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10%의 캐시백이 혜택까지 있는 전주 맛배달 2월 22일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시 신성장 사회연대 경제국의 스마트시티과 배경남 과장이었습니다. 임기철 회장님 기대하는 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주 맛 배달 공공앱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셨듯이 예. 배경남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은 있었다고 보고요. 실은 저번 주에 한 2주 정도 전에 배경남 과장님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까지 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좀 말씀드렸고 예.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도 그러지만 전주형 공공 맛 배달이 성공을 하려면 일단 가맹점 모집의 시에서 먼저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일반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끔 유도는 한다고는 하지만 예. 여기에 실질적인 것은 라이더의 문제예요. 배달하시는 분들. 네, 라이더 분들에 대한 구축이 가장 큰 문제이지. 자, 지금 2월 22일 출시를 명절 끝나고 다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론에서도 아마 2월이 가기 전에 이 전주 맛 배달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소상공인의 의견도 듣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할 텐데 가맹점 숫자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대기업 가맹점으로 하셨던 분들이 지금 똑같이 전주 맛 배달을 해요. 근데 지금 그 라이더 분들이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대부분
대기업에 거의 종속돼 있다라고 실은 아, 보시면 돼요. 예. 거기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당근 배달을 포커스를 줬던 것이 이제 쿠팡이즈, 뭐 이제 배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문제점은 그 배달료예요. 그렇죠. 시에서는 뭐 중개 수수료, 가입비, 광고료는 없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걸 사용하는 뭐 카드 수수료 그건 2% 미만 정도입니다. 배달료거든요. 요새는 그렇죠. 배달료 자체가 뭐 아하. 기본 아주 근거리 2kg 미만도 5,000원에서 10,000원 이상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에 예. 소비자가 전주 맛 배달에다가 주문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대기업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2, 30분 정도의 배달, 3, 40분 정도 배달됐던 것이 50분, 1시간 만약에 연계가 안 되면 안 지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공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예. 그러면 라이더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제가 실은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라이더들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실은 보험료입니다. 자, 도의 김양호 실장님이 전화 연결하고 이 네네. 내용으로 좀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도민안전실의 김양호 실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설 김양호입니다. 설 연휴에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행정의 공무원분들 또 의료진 분들 고생하시겠습니다.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실장님 이분들께 또 도민들께 간단한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코로나로 인해 일상 삶이 무너져 굉장히 힘드실 텐데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는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년 동안 역학조사, 선별검사,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등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예.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 지역 확진자가 하루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을 한 상황이고 2022년 새해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자유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를 합니다만 여전히 아직 과정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 중요한 시점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방역 대응을 하고 계실까요? 예, 최근 오미크론 때문에 전라북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까지는 100명 이내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제는 200명, 어제는 2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예, 오미크론 때문입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2, 3배 높고 또 비말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도 감염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도 이렇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증상 경증이 많아가지고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 때문에 확산이 더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 고향 방문으로 오미크론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도 및 시군 향후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고 있고 예.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백신 3차 접종 완료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온라인 차례 적극 권고, 초목공원 보안실 폐쇄, 주요 관광지 주변 특별 점검, 설 연휴 기간 동안 선별 진료소 운영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또 오미크론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응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 체계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전부 PCR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은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PCR 검사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나 신속검사 1차 양성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고 역학조사에서도 심층 역학조사 대신에 가족이나 밀접 접촉자로 한정하여 조사해야 되고 확진자가 참여하는 자가 기입식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 재택치료 비중 강화, 먹는 치료제 적극 도입, 응급 이송 체계도
구급차는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이용하고 경증 환자는 예, 방역 택시나 자차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라북도는 이제 14개 시군과 함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재반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이중한 시기인지 그 내용을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이제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손실 보상 사각지대도 있고 여러 뭐 충돌도 끊이질 않고 행정 입장에서도 참 많은 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2020년 4월에는 13,400여 개소 업소에 업소당 70만 원씩 93억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1,800억 원을 편성해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월 안에 모두 도내 소상공인 시설에서 사용토록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간접 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금년에는 본 예산에 480억 원을 편성해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6만여 개 업소에 업소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자, 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방역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 행정할 것 없이 도민 또 의료 현장 다 같이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좀 완화되면서 그래도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도민 분들께 방역 관련해서 준수해 주실 만한 사항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다가오는데 이동과 만남을 최소화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개인 간의 방역수칙 준수, 특히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실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의 김양원 실장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1번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든 또 심화되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분의 말씀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영기 교수님. 예. 네. 그 뭐 아까 구독 경제 제가 그 우리 전주시 맛배달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잠깐만 언급을 좀 하면 너무 공급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용할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과연 민간의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구독 경제라고 그래서 민간 배달 앱들은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하고 가격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운영의 전문성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봄이 왔는데도 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드디어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그렇게 좀 올해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보고요. 굉장히 뭐 오늘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들만 계속 이렇게 우리가 했었는데 현실이니까 그러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저는 희망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끝이 보이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임규철 회장님. 네, 어차피 지금 각 지역의 모든 업종들, 소상공인들 특히나 어렵다라고 지자체별로 뭐 재난지원금들을 대여섯 군데 지역에서 지금 40만 원, 뭐 30만 원, 20만 원, 한 6군데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6월에 선거가 있는데 또 선거에 출마하시지 않거나 못 하시는 지역들은 실은 또 의외로 도민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마하시는 지역에 뭐 선진선 예상이다라는 그런 다양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방금 우리 김양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약 1,810억 정도를 지역경제 활성화나 자금 유출 예방에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도와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지역 화폐, 지역 플랫폼 이거를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고 이번에 약 30조에서
50% 정도는 지자체에서 교부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예. 전라북도에다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60%의 지역 화폐 자금, 교부세나 지방 재정으로 확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거기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셔서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 활성화를 시켜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코로나 초기보다는 그래도 코로나에 적응하는 역시 행정이라든지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기 교수님 말씀처럼 어두움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또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번 설 연휴를 맞이해서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부터 지키면서 희망을 한번 꿈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소상공인연합 제3대 회장인 임규철 회장 그리고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부의 최영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